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 김현광입니다. 네, 오늘 2019년 7월 20일 토요일입니다. 조금 전 북한의 소식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김정은 소식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네. 지난 630 판문점 세계적인 쇼 이후에 우리의 뇌리 속에서 거의 한 3주가량 사라져 있었던 김정은이 돌연 3주 만에 7월 20일 토요일날 나타났습니다. 내각 전원회의 확대 이름이. 네. 뭐 너무 긴데 하여튼 북한 정부가 네. 이번 그 상반기 경제 계획이 네. 어디까지 진전되어 있느냐에 대한 자체 평가 결과를 네. 내놓은 겁니다. 네. 네. 평가 결과 어떻습니까? 이제 연합뉴스가 이제 방금 전에 왔는데, 네네. 아유 참 이놈들 뭐 이렇게 복잡하다. 김정은 장군님께서 네. 신년사에서 제시한 네. 목표죠. 그리고 이제 또 여기도 당이 있으니까 당 중앙위원회 예. 제1기 제4차 전원회의 결정 관철을 위한 상반년 인민경제계획 수행 정형 총화. 그러니까 저 장군님과 예. 당 중앙위원회가 결의한 네. 저 상반기 목표 경제계획 네. 이행 상황을 했는데 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상반기 지난 6월 네. 30일까지 예. 공업 총생산 계획을 108%로 수행했다. 이게 네. 초과 달성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북한의 그 특성상 보면 당이 우선이죠. 그러니까 당 중앙에다가 이제 내각이 일종의 보고하는 그렇죠. 예, 형태인데 이제 보니 이번에 새로 이제 총리에 취임한 김재룡 총리가 이제 모임을 주관하면서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한번 해봐요. 네.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재력갱생 강고분투의 혁명 정신으로 총돌격전, 총결사전을 힘있게 벌여 상반년 공업 총생산의 계획을 108%로 수행했다. 그 이제 그 김일성 시대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네. 우리 탈북자들 중에도 네. 굉장히 좀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네. 설날 되면 뭐 돼지고기도 돼지고기도 나오고 뭐 사탕도 나오고 기름도 뭐 몇 병씩 그렇죠, 주고 뭐 그렇죠. 꿀도 뭐 몇 네. 병씩 주고 이렇게 했던 게 있고, 그 김일성 시대의 특징 그러면 숫자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저 신년사에도 김일성이가 네. 위대한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경제일꾼 여러분, 오늘 여러분 그래서 석탄 채굴 500만 톤 고지를 달성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함흥 트락토로 공장에서는 트락토로 몇 번 해주고 알곡 생산 600만 톤 고지 달성, 이 숫자가 나오는데 예. 그게 김정일 시대 사라져 버렸어요. 사라졌었어요. 아니 뭐 내놓기 위해서 나오는 게 있어요. 좀 오늘 네. 김정은 시대에 네. 2011년 들어와서 경제와 공업 생산에 모든 관련해 가지고 수치가 나왔다는 건 아마 굉장히 드문 경우일 겁니다. 아마 그래서 북한 인민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할 거예요. 김정은 장군 만세. 김정은 장군 만세. 역시 우리 장군님의 결단이 옳았습니다. 그렇죠. 이거 먼저 핵을 개발하고 핵을 개발해서 드디어는 우리 체제 안전을 보장받고, 체제 안전을 보장받고 그 늑다리 두타드 늑다리 트럼프로부터 그야말로 체제 안전을 지난 6월 30일 판문점에 와가지고 저 트럼프 기신기신하는 거 보셨죠? 예. 이 DMZ 내가 건너가서 영광이고, 김정은 위원장 말이야 시간 내줘도 와줘서 참 우리 사랑이 아직도 뜨겁고, 지금 얼마나 좀 미국 대통령이 지금 아부래서. 그리고 또 있어요. 그렇게 보면 그 한쪽 왼쪽으로는 트럼프와 밀고 당기면서 오른쪽으로는 시진핑을 끌어당겼잖아요. 끌어당겨서 시진핑이 11년 만에 그야말로 중국 주석으로서는 와갖고, 그렇죠. 그다음에 체제 안전 보장하고 경제 최소한 보면 과거 김일성 시대만큼 사는 것은 우리 보장해주겠다. 중국이 보장해주겠다. 그러니까 드디어 김정은이가 네, 아버지 죽고 2011년 12월부터 지금 8년 만에 네, 긴 기간일 수도 있지만 이놈 70살까지 살면 긴 시간도 아니고 8년 만에 자기 체제를 안정적으로 예. 다지는 데 성공했다. 이렇게 이제 자평을 할 것 같습니다. 이 숫자가 나왔다는 거는 예. 굉장히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요. 108%. 108%. 네. 자, 이제 숫자 나오는 것도 있죠. 우리 쌀 얼마 보내주죠? 쌀 5만 톤 갑니다. 그리고 네. 지금 미국 측 언론들에 의하면은 네. 2018년에 네. 북한을 찾은 중국인 관광이 얼마쯤 됐을까 짐작하시겠어요? 북한에 글쎄 한 10만 명 갔나요? 120만 명이. 어이고. 이게 지금 김정은이 의미로서는 관광객 금강산 오케이 안 되면 나도 원산으로 이제 또 평양으로 개성으로 이제 중국 사람들 오고 예.
그래서 이게 2017년 비하면 뭐 비교할 수도 없는 거죠. 120만 명이라는 숫자가 중국인 관광객이 북한을 찾았다는 와서 거는 달러 풀고 가는군요. 그지, 숫자가 잡히는 거죠. 그렇죠. 자, 쌀도 한 5만 톤 오지. 네. 그다음에 이것도 오지. 그리고 일본도 지금 일본에서 이제 가려면은 북한을 가려면 중국 통해서 이제 가야 되는데 예. 지난 6월부터 네. 일본 그 관광사들이 네. 그 이 상품들을 지금 내야 팔기 시작하는군요. 그러니까 숨통이 이제 트이는데 더군다나 네네. 이거 유엔 안보리 제재 위원회에서 나온 건데 네. 2008년 1월부터 5월까지 5달간의 대북 정제유 공급량이 2018년. 2018년 15,600톤이었는데 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27,000톤, 12,000톤을 더 중국과 러시아가 공급했다. 그리고 플러스 네. 시진핑 주석이 왔다 갔으니까 네. 우리가 늘 얘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규모도 알 수도 없고 뭐 이제 전략적으로 주는 파이프라인, 원유 파이프라인이죠. 이 정제유라는 건 가공한 거고. 가공한 거죠. 북한도 화학 공장이 있기 때문에 원유만 들어오면은 뭐 얼마든지 할수 휘발유, 있어요. LPG 뭐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북한 김정으로서는 눈에 보이게 가시적으로 쌀도 들어오고 관광객도 들어오고 원유도 들어오고 정제도 들어오고 해서 일단 숨을 돌린 거죠. 근데 또 하나 또 숫자가 나온 게 있습니다. 올 5월 달에 FAO, 그다음에 세계 식량 기구인 WFP가 공동으로 발표한 북한의 식량 안보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은 지금 북한 인구 전체 40%에 달하는 1,010만 명이 식량 부족 상태에 머물고 있다. 그래서 2018년에는 작년에는 1인당 배급량이 380g이었대요. 근데 2019년에는 300g으로 줄었다. 그리고 올 7, 8, 9 이른바 이제 보릿고개에 지나서 이제 가장 춘궁기죠. 춘궁기에는 더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뭘 더 줘야 된다? 식량 공급해야 된다. 그렇죠. 근데 지금 FAO하고 WFP는 네. 상주 사무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양에. 맞습니다. 이 7월 15일이네. 그러면 며칠 전에 발표한 그렇죠. 최종 통계를 또 제가 다시 찾아봤더니 예. 좀 더 늘은 걸로 네. 북한의 영양 부족 인구 비율이 네. 47.8%라고 네. 대폭 또 악화됐다. 또 우는 소리 그래서 나네요. 영양 부족 인구가 아까 1,100만이었는데 네. 1,220만 명으로 수정 통계를 내놨습니다. 이거는 예. FAO하고 WFP는 1995년 큰물 피해 대책위원회를 네네. 북한이 한 이후로 네. 같이 계속 공동 작업을 해왔고 모니터링도 어떻게 보면 그 북한하고 동지적 관계예요, 그 사람들이. 여기도 지금 뭐 아프리카보다 지금 여기 기근도 심하다고 그러니까 인도주적 지원을 위한 이제 바구니를 하나 북한으로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공업은 108% 초과 달성했고 이쪽에 보면 공짜로 들어오는 쌀은 또 쌀대로 먹고 그러니까요. 이 참 보면 이 님도 보고 뽕도 따는군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제 북한 예. 얘기할 때 네. 뭐 우리 정부가 네네. 우리 정부의 위시풀 싱킹이었죠. 김영삼 네네. 정부 네네네. 때부터 네. 북한을 개혁 개방으로 이끌어간다. 네네. 그래서 개혁 개방으로 해서 뭐 서방 자본도 들어가고 일본 돈도 들어가고 우리 돈도 들어가고 북한 개발해서 뭐 서독 동독 뭐 이런 식으로까지 공존으로 가지 않겠냐 했는데 북한은 네. no 우리는 김일성주의의 원칙을 확고히 세우고 네. 뭐 라오스 캄보디아 뭐 이런 정도 수준으로 살아가는 거를 목표로 해야지. 아니 김정은이가 저 북한이 뭐 1인당 개인 소득 뭐 5,000불 6,000불 그거가 되고 지가 뭐가 잘리면 그 선택을 하겠습니까? 그건 곧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게 그건 뭐 국제정책에서 흔히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중산층이 형성되기 시작하면은 자유의 물결이 오는 거니까. 자유의 물결이 오고 독재가 어려워집니다. 예를 들어 중국같이 일당 독재 같은 경우 모르겠어도 1인 독재 아니에요? 1인 독재의 경우 굉장히 위태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우리 김영광 실장이 이야기한 대로 국민들이 그저 국가에 의존해서 주는 거 얻어먹고 배급받았고 먹고 살면은 그게 체제 안정에 도움이 되는 것이지 그야말로 뭐 장마에 펑펑 더 돌아가서 막 부자들이 생기고 중산층이 생기고 뿌띠부르주아가 생기고 그러면은 체제가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뭐 중국이 하여간 시진핑이 와서 네. 김일성 시대까지는 가자라는 이제 서로 이제 암묵적 합의가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미국 달러 들어와가지고 니들이 인마 거기서 뭐 좋게 뭐 있어? 소니 공장 짓고 애플 공장 지어가지고 니들이 어떻게했냐 그거를 너희들 그냥 좋을 게뭐 동북 있어? 삼성하고 연계돼서 그래. 좀 쭈그리고 그냥 핵 개발 잘 가지고 있고 이렇게 핵 얘기하니까 또 요즘 핵 얘기 또 나오죠. 최근에. 북한은 뭐 이제 핵에 대해서는 네. 저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했잖아. 오지랖 넓게 그 어른들 노는데 네네. 이번에 저 판문점에서 저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하려고 그랬더니 이거 김천식 전 통일부 차관의 분석인데
그 우리 정부가 끼겠다고 그랬더니 김정은이 그랬더니 야 핵까지는 어른들끼리 뭐 얘기하는데 그 애들은 가라. 그래서 못했다는 건데 이제 핵 문제에 대해서는 네. 김정은이 분명히 밝혔지 않습니까? 핵은 미국하고 연락 오면 뭐 만나려자 그러면 한번 만날 용기도 있고 하지만은 네. 그 저 핵 보유국끼리 통 크게 핵 군축 뭐 이런 거 하는 거지. 애들이 무슨 뭐 비핵화 이런 얘기 하는 애들은 지금 문재인이 같은 애들은 이제 애들은 가라 어른끼리 논다. 그와 관련해서 오늘 자유아시아 방송 RFA라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한국 시간은 오늘이죠. 토요일 조금 전에 발표한 겁니다만은 필립 데이비슨 미 인도 태평양 사령관이 있습니다. 옛날 말은 이 인도 태평양 전체를 관할하는 이 양반이 한 두 가지를 갖다 중요한 얘기했어요. 하나는 올 8월 달에 있는 이른바 19-2 한미 연합훈련은 참 졸렬하다. 뭐 19-2가 뭐예요? 뭐 어디 뭐 웨이터 이름인가? 19-2 뭐예요? 옛날 한미 동맹 무슨 훈련이 아니, 같은데. 옛날 저거잖아요. 그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인데 그거 갖다 19-2 훈련을 갖다 할 것이고 근데 더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은 최근에 보면 그건 아마 저거 트럼프 대통령이 면을 세워주는 얘기 같은데 북한이 쏜 그 예를 들면 이스칸다르 그것은 도발이 아니라 테스트한 것으로 우리 간주한다. 이게 뭐 귀찮게 안 하겠다. 그래. 그리고 그러면서 핵심은 뭐냐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 중단으로 북미 간의 미북 간의 긴장이 많이 줄었지만은 북한은 여전히 핵과 미사일 개발을 멈추고 있지 않다라고 필립 데이비슨 사령관이 필립 분석하고 데이비슨 있어요. 뭐 대장하고 네네. 우리 국민들하고 생각이 똑같아요. 갤럽 조사에 최근에 네. 김정은 절대 핵 포기 안 한다고 80몇 프로 나오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만 그냥 핵 뭐 말로만 하는 거지. 이게 네. 뭐 돼지 글러 먹었다. 이제 뭐 안 된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예. 문 대통령은 지금 뭐 이제 뭐 김정은이고 뭐 북한 비핵화고 뭐 다 이제 뭐 지금 아베하고 머리끄댕이 싸움 하기 바쁘고요. 이럴 때일수록 최고 사령관인 문 대통령을 적극 지지해 주어야만 이적 소리를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뭐 공업 총생산 뭐 100% 달성했다라는 건 뭐 액면 그대로 108% 믿을 수는 없지만은 네. 그래도 이제 뭐 그 저 완전 시궁창에 처박혔다가 이제 슬슬 기어 나와서 정상적인 저 이번에 108%면 연말에 가서도 숫자를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 점검도 할 거고 제대로 한다는 건데 우리는 지금 이제 경제가 이제 망가져가는 신호도 계속 나오고 그렇죠. 있고. 맞습니다. 마침 어제 그게죠. 7월 18일 이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보면은 전격적으로 3년 만에 기준금리를 0.25% 낮추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 경제 성장 전망치가 3%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경제 성장이 둔화될 것이다. 또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이제 금융 통화를 갖다가 총괄 뭐 관리하고 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경제 성장 전망치를 올해 2.5%에서 2%로 2% 초반 대략 한 2.2%입니다. 그래서 0.3%포인트 하향 조정했습니다. 다 지금 우리 그 금융통화위원회 국책기관 연구 경제연구기관들이 다 선망 이럴 때는 정부가 야 기업인들 네. 이재용 뭐 저기 뭐 최태원이 뭐 전부 다 외국 나와가지고 그럼 그 글로벌 시장에서 그렇죠. 나가서 돈을 벌어야 뛰어라. 내가 뭐 너희들 귀찮게 안 하겠다 그랬는데 아니 청와대 와라. 일본하고 뭐 무슨 싸움을 또 일부러 만들어가지고 누가 저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말하면 똥은 지가 싸질러 놓고서 지금 글로벌 경쟁해야 될 대기업 총수들 요즘 뭐 여기저기 막 불러대는 거 아니에요. 왜 불러대? 그러니 경제가 이게 살아나겠습니까 지금? 참 큰일입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북한 인민들은 저 김정은 장군 만세를 부르는데 우리는 대한민국은 저 조국 민정수석을 필두로 해서 그저 대한민국의 그저 국민들은 이와 같은 전시 중에는 무조건 대통령 갖다가 편에 서라. 안 그러면 이적이다 하고 공갈치고 있습니다. 그 북한 사람들이 그런 말 자주 하잖아요. 우리 인민은 그저 수령복이 많은 민족들입니다. 우리 대통령복은 있나 우리는? 대한민국의 대통령복은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